기억이야 맞는 말이지 뭐 그지? 넘기면 되는 건데 기억은 맞는 말이고. 자, 니은은 이것도 맞는 말인 게 봐봐. 자, 문제에서 그 A 플러스 B가 단위 행렬인데 쌤이 이제 그 원래 그 이번 시험 범위에서는 이제 A, B, BA 똑같은지 다른지 되게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러면은 이 A, B 행렬과 BA 행렬이 같은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당연히 동그라미로 가야 되는 게 이게 요거 A 행렬을 이렇게 하시고요. 이 B를 넘겨주면은요. 이게 E-B 행렬로 볼 수 있죠. 이렇게 어떤 하나의 행렬을 그 다른 행렬로만 표현할 수 있으면은 무조건 이게 똑같아요. 근데 뭐 당연히 그런 게 여기서 A, B를 계산하라 그래도 A가 E-B거든. 단위 행렬 마이너스 B 행렬이거든. 근데 A 행렬 대신에 이거를 집어 넣어버리면은 A 대신에 E-B가 들어가고 뒤에 B가 이렇게 곱해 있는 거거든. 그래봐야 얘는 이렇게 전개를 또 해주시면은 이게 2 곱하기 B는 B지, 그지? B에다가 이렇게 곱해버리면은 뭐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BA 같은 경우가 달라질 수가 없는 게 B가 앞에 있는 상태에서 A 자리에 저게 들어가는 거지. 얘가 이제 E-B 행렬 들어가봤자 전개해봤자 B2는 B고요. 이렇게 전개해봤자 마이너스 B제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둘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행렬이 다른 행렬로만 이쁘게 표현될 수만 있다면 여기가 뭐 2차가 들어가도 상관없어. 그래도 A, B랑 BA는 우선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디귿보기는 거짓말이죠, 그죠? 이게 우리가 A와 B가 곱한 게 영행렬이 되면서 이 둘 다 영행렬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걸 영인자라고 하는데요, 영인자. 대표적인 케이스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반예라고 해서 이런 걸 기억하고 시험에 가세요. 자, 만약에 A라는 행렬을 1빵빵빵으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B라는 행렬을 곱했을 때 뭐 빵빵빵 1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 둘이 한번 곱해볼게. 자, 곱해보자. 곱해버리면 얼마가 되냐? 1. 이게 0 되고요. 1 곱하니까 얼마가 되죠? 0이고요. 얼마죠? 0이고요. 곱하면 얼마죠? 0. 이거죠, 그죠? 이거 둘이 곱하면 영행렬이 만들어지는데 둘 다 영행렬이 아니지, 그치? 그래서 A가 영행렬이 아니고 B가 영행렬이 아니면 곱한 것도 영행렬은 아니냐? 아니에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 한번 보시죠. 자연수 A라는 말에 좀 착각합니다. A가 자연수니까 조금 쉬워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 첫 번째 부등식을 인수분해를 하시면은 얘가 이제 x 플러스 2에다가 아마 x 마이너스 A로 인수분해가 돼버리면서 얘가 이거를 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해가 확실한 게 근이 마이너스 2랑 A가 나왔는데 A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A가 더 커요. X는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이렇게 첫 번째 부등식은 확정이 된 거고요. 근데 두 번째 부등식이 조금 애매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얘가 이제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x 플러스 5에다가 이렇게 x 더하기 a가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거를 풀고 있는 건데 근데 얘가 이제 0 되는 값이 이제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되는 x 값이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a가 나오는 게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누가 더 큰지를 몰라서 해가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만약에 마이너스 a가 더 작다면 얘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뭔지를 좀 애매한 상태인데요. 그 문제에서 해가 존재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해가 존재해라. 존재한다는 말은 해가 뭐 있으면 된다는 건데 만약에 그 이 첫 번째 부등식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a보다 작다 그랬기 때문에 수직선 그리시고 딱 그려놓고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A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까지를 가져가는 건데 A는 자연수라 그랬기 때문에 이건 양수예요. 그죠? 양수고요. 0은 뭐 이런 데 어딘가 있었겠지 뭐. 그런 상태인데 야 어떻게 생각해? 이 아래가 어떻게 생각해? 이거 안 되겠지.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야 마이너스 5보다 왼쪽으로 가버리면 마이너스 5가 여기 있는데 그치?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가버리면 해가 있을 수가 없잖아. 그치? 저거 버릴 수 있고 아 그럼 위에 게 맞구나. 진실은 이제 얘를 체크하셔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가 이렇게 와서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그래야지 공통 범위가 존재하는 거죠. 여기 해가 존재한다.
해가 존재하면 된대, 그지? 존재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 마이너스 a가 자 누구보다는 마이너스 2보다는 어느 쪽에 있어야 될까? 그렇지, 이쪽에 있어야겠지. 뭐 이러면 되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여기는 빵꾸가 뚫려 있어요. 여기는 막혀 있죠, 그죠? 그럼 둘이 만약에 얘랑 둘이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해가 없죠, 그죠? 그래서 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은 a가 2보다 작다. 오, 자연스럽네, 그렇지? 대수는 몇 개? 한 개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밖에 없죠? 이렇게 풀어내는 이제입니다. 그 다음에 17번 한번 볼까요? 쌤이 요런 거 나온다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 낸다고 시험에서. 이런 활용 느끼는 문제를 출제한다고. 지금 문제에서 이제 그 표를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A, B 회사가 있고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있는데 그 표를 잘 보시면은 이렇게 딱 체크되어 있어서 이게 현재. 이 현재라 그러고 이게 재구독이죠. 다시 구독하는 거다. 근데 이게 여기도 A 회사, B 회사 넣은 다음에 여기가 0.7이라고 하고 여기 0.2라 그러고 여기를 0.3이라 그러고 여기 0.8이라고 하는데 위에 잘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런 뜻 아니겠니? 자, 현재 A 회사 거를 뭐야 이게? 뭔데? 같은 상품의 구독 경제가 뭐야? 신문인가? 자, 아무튼 어떤 매거진을 구독 경제 A를 구독하는 사람이 다시 A를 구독할 그러니까 그게 점유율이라는 거지 이게 70%. 그러니까 A 거를 보다가 다음에 또 A 거를 보는 애가 걔네들의 70%. 그치? 그 다음에 A 거 보다가 B로 넘어가는 애들이 몇 퍼센트? 30. 맞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지. 1개월 후 회사 A의 구독자 70%는 A걸 이용하지만 30%의 30%는 B 회사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표가 맞아 이게? A 회사 걸 보는 애들이 다시 A 거를 재구독. 그 다음에 B 거를 보는 애들이 다시 B 거를 재구독하는 애들이 80%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B는 B의 20%가 A 거를 이용할 거다. 이거 맞는 겁니까? 바뀐 거 아니에요? 바뀐 거 아니에요? 표가 뭐지? 이게 여기가 0.3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현재 A 거를 이용하는 사람 중에서 A 거를 재구독하는 게 이렇게 A 걸 보다가 B 걸 보는 게 여기 아니야. B 거보다 A 거 보는 애들이 이만큼이고 B 거보다 B 거 보는 애들이 이만큼이다. 다 답을 한번 내볼게요. 어찌됐건. 자, 그래서 이제 두 달이 지날 거래요. 자, 한 달 먼저 가봅시다. A 시장의 점유율을 물어봤어요. 현재 시장의 점유율은 60%, 40%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가볼까? 봐봐. 현재 A 회사가 0.6 정도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회사가, B 회사가 점유율이 40%예요.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어떤 행렬을 곱해서 다음 달에, 2개월, 한 달 뒤죠, 한 달 뒤. 한 달 뒤에 그 구독자, 그러니까 그 점유율을 계산해 보자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곱해질 거 아니야, 그치? 아닌데. 느끼고 하면 안 되겠다. 요거를 1/2로 잡아주시고, 0.6에다가 0.4를 잡아주시고. 근데 이게 이제 A 회사의 점유율,
B 회사의 점유율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걸로 이게 지금 1/2고요. 이게 2/2가 돼버리면은 여기도 이제 1/2가 됩니다. 맞죠? 이게 1/2가 돼버리면서 이렇게 탄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가 A 회사의 점유율이었는데 이렇게랑 이렇게 곱해지는 거라서, 그치? A 회사가 여기다 쓸게 A 다음 달 점유율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면은 이 0.6의 몇 퍼센트가 70%라고 그랬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0.7이 들어가면 되고요. B 회사의 몇 퍼센트가, 그 위에 그 글을 읽어보자. B 회사의 80%가 B 거를 여전히 이용한다고 그랬죠. 맞죠, 맞죠? 그러면은 여기서 B에서 A로 넘어오는 애를 봐야 되거든. B에서 A로 넘어오는 애가 얼마큼이야? 0.3 0.2. B에서 A로 넘어오는 애들.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 무슨 얘기야? 이거 곱하기 이거 하시고 이거 곱하기 이걸 하게 되는데 얘랑 얘랑 곱해서 버리면은 이제 A 점유율, 그러니까 A 애들 중에서 다음에 A 또 보는 애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버리면은 B 거 보다가 A 거 갈아타는 애들.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B로 가는,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건 누구야? A 거 중에서 어디로 바뀌는 애들? B로 바뀌는 애들. 근데 아까 위에 글을 읽어보시면은 A 거를 구독하다가 B 거로 바꿔 타는 애들이 몇 퍼센트? 30%. 여기 0.3 들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애들은 B 거 보다가 B 거 보는 애들이지. 몇 퍼센트였지? 80%였지.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 행렬을 한번 곱해주면은 이게 다음 달로 진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지금 한 달 뒤에 그 A, B 구독자가 되는 거거든. 여기다가 이걸 한 번 더 곱하면 다음 달로 가는 거야 이제. 한 번 더. 여기다 그러면은 요걸 한 번 더 곱하시면 되겠는데 0.7, 0.3, 0.2, 0.8 이걸 한 번 더 곱해주시면 되고요. 계산만 하시면 되겠는데요. 물어보는 게 어느 회사였어요? A 회사면은 뭐 첫 번째 성분만 구하시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먼저 해볼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곱하니까 0.42에다가 이렇게 곱하니까 0.08이 되나요? 5가 얼마가 돼요? 0.5가 됩니다. 0.5, 그러니까 다음 달에 A가 0.5만큼 50% 점유한다는 소리고요. A가 좀 뺏기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곱해주면은 잠산하자. 0.18 당연히 0.5겠지, 그지? 합이 1인데 여기다가 이거를 또 곱해줍니다. 한 번 더 곱해요. 0.7, 0.3, 0.2, 0.8 이러시면 되기 때문에 곱하기 위해서 여기 앞에 거만 얘만 구합시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곱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산하세요. 0.35, 0.1이니까 얼마입니까? 0.45가 되니까 전체의 몇 퍼센트? 45%. 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잘못된 거죠, 이거 표가요, 그죠? 잠깐만. 다음. 그 다음에, 자, 18번을 보죠. 18번. 일단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점수가 이제 계속 이제 막 그 많이 오르지 않고 계속 비슷한 친구들은 이게 좀 마음 자세를 좀 바꿔. 그걸 바꾸지 않으면은 이게 드라마틱한 점수 상승은 없어. 이게 맞춰야겠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 그냥 연습을 하는 건 이 마인드로 문제를 풀면은 그거는 이게 그냥 서로 너가 피곤해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갑자기 잘할 생각을 하거든 시험장에 가서. 안 되지 그게.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얘가 서로 다른 시근 개수가 두 개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는 중근. 그러니까 하나가 허근일 수 없다니까. 저번에 얘기했잖아.
그치? 허근이 하나일 수는 없어. 왜냐면은 거기 실수A라는 말도 있고요. 혈내근이라는 게 있어서 허근이 하나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쟤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중근 하나에 실근 하나인 거죠. 그렇게 해야 실근 두 개가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이 예를 들어서 2, 5 이런 식으로 나와야 실근 두 개예요. 알겠죠? 하나가 중근, 나머지 하나가 또 다른 실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뭐 그런 상태를 얘네가 주신 거고. 자, 저 조립제법 성공하지 못하는 문제를 못 풀어요. 자, 누구 집어넣으면 0 되죠? A입니다. 그래서 맨날 숫자만 넣는 우리가 이제 A나 B나 이런 거 넣을 때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자, 먼저 조립제법을 한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차방정식의 근판별 문제는 100% 출제예요. 이런 거는 안 내는 학교가 없다고요. 무조건 내야 됩니다. 내는데 일반적으로 조립제법을 성공을 하셔야지 문제풀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좀 합리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해볼게요. 무슨 말인지. 자, 먼저 1x 3승 쓰시고 여기다 8-a 적어주시고 a제곱에 마이너스 8a 적어주고 마이너스 a 3승을 하신 다음에 자 떨어뜨려라 곱해지니까 여기 8 돼버리고 8a가 돼버리고 깔끔하네 그치? a제곱 되면서 a 3승하면 사라지는 거 맞죠? 그죠?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우선은 a로 조립제법을 성공하셨고 그러니까 x-a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x제곱에 플러스 8x에다가 더하기 a제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어차피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는 근이 이제 이 방정식의 근인데 얘네가 지금 실근이 서로 다른 실근은 두 개만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이제 하나는 하나의 그냥 실근이고 나머지 근은 중근이 돼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그럼 첫 번째 케이스지 뭐. 첫 번째 케이스는 자 얘가 무슨 근을 가질 때? 중근을 가질 때. 그럼 너의 판별식을 한번 적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케이스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근 누구 나왔죠? A 나왔습니다. 그죠? 여기서 근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현재 우리가 여기서 판별식이 0을 써버리면은 이거 둘이 어떤 근이라는 소리야? 둘이 같은 근이라는 얘기인데 절대 누가 되면 안 되겠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렇지? 그렇지? 중근을 가지되 A랑은 다른 근이 돼야 된다는 거야. 뭐 체크하시고 그래서 자 판별식을 한번 날려봅시다. 자 반띵 제곱하시고 16 마이너스 a제곱인가요? 이게 0 된다 이겁니다. 되겠죠? 그럼 a제곱이 얼마가 나와요? 뿔마 a제곱이 4니 a제곱이 16이니까 a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오네. 그래서 이제 a는 4거나 마사가 나온 거야. 자 확인해 보자고. a가 4가 돼버리면은 얘가 근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해버려. and 동시에 여기다가 x에 누구 집어넣으면은 여기다가 a 집어넣으면 성립을 안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다가 a 집어넣어 성립해버리면 근이 a라는 소리인데 그럼 이게 지금 이거 둘은 똑같은 근이 돼야 되고요. 이거랑 다른 근이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나요? 네, 그래서 x에 여기다 a 대입해 봅니다. 대입을 하면은 여기다 a 들어간다. 그럼 몇 a 제곱 만들어지냐면은 2a 제곱 만들어지고 플러스 8a가 되겠다. 그치? 이거 얼마가 되면 안 되겠다. 0 되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거 2a를 묶어버리면은 a 플러스 4가 되면서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a는 0도 아니어야 되고 and a는 누구도 아니어야 되고 그렇지. 이것도 아니어야 되는데 요거 안 되겠다. 그치? 요거 버리셔야 요게 우선 첫 번째로 얘가 중근을 가지면서 이거랑 다른 근인 케이스 첫 번째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뭡니까? 이 방정식의 한 근이 누가 되는 상황? 그렇지. a가 되는 상황 요거 한번 더 풀어야겠다. 그치? 두 번째는 x에다가 a를 대입해보는 거야. 두 번째 방정식에다가 a를 대입해버리면 요거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여기서 그러면은 2a 제곱 더하기 8a가 만들어지는데 얘가 0 되는 케이스를 생각해보면 되겠지. 그럼 얘가 그러면 이제 a가 풀어보면은 0이거나 마이너스 4가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맞죠? 그럼 둘 다 확인해보세요. 첫 번째로 a가 0인 케이스가 되잖아. 봐봐. a가 0 돼버리면은 저 2차 방정식이 이거 x가 되고 그 다음에 a가 0이니까 여기가 x제곱 더하기 8x가 만들어지지 이렇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여기서 근이 0이 하나 탄생을 했고요. 여기서 근이 누구 나옵니까? 0이랑 이렇게 나오니 괜찮죠, 그죠? 요거 체크해 괜찮은 거고요. a 대신에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이거 아까 확인하자. a가 이제 마이너스 4가 한번 돼볼게.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앞에 방정식이 x 플러스 4가 되시는 거고요. 두 번째 방정식은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얘가 x 더하기 4의 완전 제곱 만들어져 버리죠. 이거는 3중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것도 이제 아까 뭐 안 되는 거 체크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 안 된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a는 누구 아니면 누굽니까? 0 아니면 4밖에 안 됩니다. 이거 3번이 되겠다. 그러니까 틀릴 여지가 좀 있어. 그지? 틀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자, 어느 동아리의 회원은 자 A와 B를 포함해서 7명이 있다. 그럼 다 주자. 뭐 X, 뭐 PQRS, A, B, C, D, E, F, G 이렇게 하겠습니다. 얘네 둘을 포함해서 7명의 동아리 회원이 있는데 4명을 뽑아서 줄을 세운다. 7명 중에서 4명을 뽑아서 나열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가조건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얘네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포함돼야 된대. 야, 이거는 그냥 갈피를 준 거야. 이거는 뭐 정모에서 나눠서 해라. 조건 주신 거고. 그 다음에 나조건은 뭐라 그랬냐면은 양 끝에는 A도 안 되고 B도 안 된대. 그럼 잘 해보자. 자, 이제 조건은 다 파악하셨을 거고 이제 풀어봤습니다. 자, 이 A, B 중에서 최소한 몇 명은 포함되래요? 그러면 알아서 하세요. 첫 번째는 A가 뽑혔는데 B가 뽑히지 않을 때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A가 뽑혔어. A가 뽑히고 자, B는 안 뽑을 거야. 그럼 몇 명 더 뽑아야 돼? 3명 더 뽑아야 되지. 몇 명 중에서? 그렇지. 그래서 먼저 5명 중에서 3명을 더 뽑아요. 뽑아서 예를 들어서 뭐 C가 뽑히고 E가 뽑히고 G가 뽑힐 수 있다. 이렇게 4명이 뽑혀 있는 겁니다. 얘네들이 줄을 서야 되는데 A는 양 끝에 갈 수 없죠. 그쵸? 그러면은 요 A가 갈 수 있는 어차피 이거 배열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4자리 잡아 놓으시고요. 배열하면 되는데 A는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 중에 하나입니까? 2군데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A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해 주시고 뭐 어딘가에 A가 들어갔겠지. 이렇게 딱 들어가 버리면 나머지 3명을 줄 세우면 되나요?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10이고요. 이거 2고요. 이거 6이 되니까 여기서 몇 가지가 나오고 60까지가 나오는데 자, 느낌 오지. A가 120이죠. 틀린 느낌 맞죠? 120이고요. 자, A가 안 뽑히고 B가 뽑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똑같습니다. 다를 리가 없어요. 이거는 보나 마나 너도 120까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뽑힐 때? 둘 다 해야지 뭐. A도 뽑히고 B도 뽑힐 때를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A랑 B가 뽑혀있는 상태에서 몇 명만 더 뽑으면 되겠네. 그럼 몇 명 중에서? 5명 중에서 2명을 더 뽑아서 예를 들어서 C, G를 뽑았고 그럼 이거 줄 세워야 되는데 이 둘 다 뽑혔잖아 이거. 얘네들은 그러면은 무조건 이 가운데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니? 그치? 둘은. 그러면은 이 둘을 여기다가 줄 세우는 게 몇 팩토리얼이고? 2팩토리얼이고 나머지 둘 친구도 2팩토리얼 줄을 세우면 될 것이고 요거 10에다가 2에다가 1을 곱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가 나와요? 40까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120까지, 40까지 280이 되나요?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이거 전체에서 아무 A, B 아무도 안 뽑을 대로 풀어줄 수도 있어요. 있는데 AB가 그냥 단순하게 안 뽑히면 되는 게 아니. 근데 그거는 아니지. 왜냐면은 양 끝에 어느 누구도 서지 않는다는 조건까지 들어있어서 이게 지금 여사건 쓰기에는 조금 불편합니다. 아시겠죠? 주아, 일찍 자. 안 피곤하니? 피곤해. 그러니까 이게 지친다니까 사람이. 기말고사 정도 되면은 한 학기 내내 진 빠지는 시간이야.
알잖아. 되게 힘들지 않니? 기말이 되게 힘들어. 왜냐면 중간고사는 방학 때 좀 보충된 체력이 있단 말이야. 근데 기말고사는 중간 거치고 나서 특별히 쉬는 시간도 없는데 또 시험 대비를 들어가니까 막판에 정말 다 쓰러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야. 근데 방법은 하나야. 너무 늦게는 자지 말고 좀 이제 좀 밥도 잘 먹고 제때제때 먹고 이렇게 해야지 막판까지 살아있단 말이야. 여기가 지금 고등부 기말고사를 첫 경험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각 학기별 기말고사가 너무 힘들어. 보통 힘든 게 아니야. 2학년들은 이게 과목도 많아지지. 이제 뭐 특히 과학 선택하는 애들은 진짜 죽어나는 거야. 그거 막 수학 두 과목에 과학 두 과목 이런단 말이야, 고이 애들. 얼마나 힘들겠니? 문과 애들은 과학 두 개 없으니까 막 자습자습 이러고 있는데 자기는 내일 과목 시험이 3개 있고 막 이런단 말이야.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너무 늦게 자지 말라니까. 그게 매우 효율적이지는 않아. 그럼 지금 공부하고 많은데 어떻게 해? 그럼 5시에 일어나서 해, 차라리. 근데 카페인을 먹어서 잠이 안 오면요? 먹지 마, 카페인. 나 안 먹으면 낮이 너무 졸린데. 그럼 대학을 가지 마. 잠을 못 이기면 대학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그 잠을 이긴다 못 이긴다가 피곤해서가 아니야. 진짜야. 네가 잠을 못 자서가 아니라니까.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그냥 우선은 자버릇했던 거고 공부할 때 우선 집중을 안 하는 거고 그 집중을 안 하니까 잠이 오지. 그러니까 몰입이 안 되니까 지루하지. 재미없는 영화 보는 거잖아. 재미있는 영화 볼 때 자는 데가 있니? 너무 늦게 자는 건 효율적이지 못하다. 낮 시간에 계속 피곤한데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 열심히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1번을 보겠습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이게 보기체 방정식이에요. 그냥 4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안 되죠. 이게 보기체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보기체 방정식은 가장 중요한 성질이 얘는 무슨 근을 갖는다? 이게 음수근을 가진다. 왜냐면 봐봐, 우리가 보기체 방정식이라는 게 x 제곱을 니네가 t로 치환을 하지 않니? 그치? 그랬을 때 보기체 방정식에 근이 만약에 하나가 오면은 다른 근이 무조건 마이너스 5가 돼. 만약에 한 근이 3이잖아? 그럼 다른 근은 무조건 마이너스 3이 돼. 그럴 수밖에 없어, 보기체 방정식은. 왜냐면은 x 제곱을 치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가 되면서 문제로 가볼게. 보기체 방정식 아니면 상반 방정식을 꼭 내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자, x 4제곱에다가 그 다음 마이너스 kx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더하기 3k 마이너스 3은 제로 이런 방정식이 있는데 이 친구의 근이 4개가 존재하는데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요 순서대로 대소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지금 알파 제곱에다가 베타 제곱을 더한 게 얼마라고 합니다. 13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 얘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진 거야. 그러면은 이 알파 베타는 부호가 뭘까? 마이너스. 이건 무조건 마이너스야. 감마 델타는 부호가 뭘까? 플러스야. 이런 느낌이 되면서 이 감마는 뭐랑 같아야 될까? 절대값 알파. 감마, 그렇지. 감마는 마이너스 알파일 수밖에 없는 거야. 제일 큰 근. 그 다음에 감마는 또 누구랑 같은 거야? 이럴 수밖에 없다니까, 쓴 말은. 왜 그러냐면 니네가 여기서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x제곱을 이렇게 치환하는 거라며, 보기체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치환해서 문제를 풀게 되어 있지, 보기체 방정식은. 저걸 치환했어. 치환했더니 얘가 라지 x제곱 만들어지고 마이너스 k배의 라지 x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뒤쪽에 3k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이렇게 방정식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라지 x 값을 하나가 별이 나오고 하나가 세모가 나왔다고 생각해보자. 어차피 얘는 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x 값이 2개까지 가능하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별이 만약에 5가 나오고 세모가 만약에 4가 나왔어. 그러면 이 라지 x가 2개 탄생했다는 말은
이 x제곱의 값이 이것 또는 이거라는 거잖아. 그러면 진짜 x는 뭐겠니? 뿔마? 루트 5 그리고 또 뿔마? 그렇지. 다 이런 근의 모습이라는 거야.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지 하나가. 근데 만약에 얘가 한 근이 이렇게 나왔어. 한 근이 이렇게 나온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은 첫 번째 근은 뿔마 루트 5인데 나머지 근 두 개는 무슨 근이겠니? 허근인 거야. 그래서 보기차 방정식은 저 치환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부호에 따라서 실근 허근이 결정이 되는 거야. 근데 쟤네 말은 서로 다른 내실근이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둘 다 부호가 양수라는 소리죠. 요거 두 개가 서로 다른 양수근이 나온 거다.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하나가 9, 하나가 4 이렇게 나와버리면 네 근이 뭐냐면 뿔마 3이랑 뿔마 2가 나오는 거 아니겠니? 이해되지? 그럼 얘가 대소를 잡아주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2, 3 이렇게 네 근의 대소가 잡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게 알파, 베타, 감마, 델타면은 얘네 둘이 부호가 반대, 이렇게 부호가 반대일 수밖에 없잖아. 그 쟤네 하는 말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13이라는 말이 되게 깔끔한 정보를 준 거야. 이 방정식의 두 근이 그럼 뭐였을까? 이게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이었겠구나. 왜냐면 이거 이렇게 둘이 절대값이 똑같은 거 아니겠어? 요렇게 둘이 절대값이 똑같은 거 아니겠냐고. 그 두 개가 탄생하는 배경이 여기서 탄생한다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치? x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인데 알파랑 델타는 절대값이 똑같아. 그래서 알파 제곱이 x고 베타 제곱이 또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이렇게 탄생한다라고 보셔야 돼. 이해되십니까? 요거의 두 근의 합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럼 야 k가 얼마나 소리예요? 그렇죠. k가 13이라고 정보를 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여기다 뭐 k 값은 결정을 했고요. k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쓸 수가 있네, 그지? 써버리면은 얘가 이제 라지 x 제곱에다가요. 제곱에다가 13이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13 라지 x에다가 13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36인가요?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어지면서 9436이 구락 사연들처럼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라지 x가 얘가 지금 9가 나오거나 4가 나왔다는 얘기죠. 느낌이 옵니다. 그럼 네가 절대값도 큰 거, 네가 두 번째로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럼 네 근이 이제 뿔마 3, 뿔마 2지 않겠냐 이거야. 그래서 이제 근 4개가 결정이 된 겁니다. 뿔마 3, 뿔마 2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3, 얘가 마이너스 2, 얘는 2, 얘는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감마는 그래서 3이었던 거지. 이제 요 친구랑 요 친구를 더하시면 답이겠습니다. 답은 16이 되겠지요. 보기차 방정식은 출제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좀 통찰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22번은 그냥 방법만 설명을 드리죠. 그 지금 이렇게 연립해서 푼 연립방정식의 해와 이렇게 연립해서 풀었을 때 해가 어떻다고 합니다. 해가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네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있다는 소리죠. 근데 막 A나 B 들어있는 건 건들지 마시고요. 여기 요 친구랑 요 친구를 먼저 푸셔야 됩니다. 맞죠? 그거 두 개를 먼저 연립하셔서 x, y를 구하셔야 해요. 그 다음에 그 구한 근을 나머지한테 집어넣어서 해를 구하셔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연립하면 근이 몇 쌍 나올까 이거? 근데 두 쌍 나오는데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아마 골라내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 나머지 대입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냥 막 연립한 친구들은 이게 좀 이상해집니다. 문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23번 갑니다. 자, 그 2차식이라 그래요. 그 2차 함수처럼 보라는 말인데 봐봐. 지금 이 px라는 애가요. y는 6x 플러스 2라는 직선보다 윗동네를 풀었더니 이거를 풀었더니 해가 x가 이제 마이너스 2보다는 큰데 3보다 작았다고 하죠. 만약에 얘가요 아래로 블록이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직선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이제 이차 함수가 직선보다 어디 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여기랑 여기가 되지 않겠니? 그럼 해가 그러면 여기 또르륵 갔을 때 여기가 교점인데 이거보다 왼쪽 동네에서 위에 있고 얘보다 오른쪽 동네에서 위에 있다가 나오니까 이런 애가 안 나오지 않겠니? 그치? 그러면은 야, 저 PS 어디로 볼록하다는 뜻이야? 위로 볼록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원래가 이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해가 이렇게 안 나오잖아. 그치? 반대 방향이 나오잖아. 그래서 PX는 위로 볼록하시고 이 직선은 기울기고 6자리니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될 텐데 결과적으로 이 위차 함수가 직선보다 위에 있는 범위가 빵꾸뽕, 빵꾸뽕, 뽕뽕뽕뽕뽕 요 사이 동네에서 이게 만들어진다 이런 뜻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쪽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여기가 3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식만 잘 세우시면 돼. 봐봐. 식 어떻게 세워야 돼? 우리한테는 강력한 무슨 정리가 있습니까? 인수 정리가 있습니다. 인수 정리는 이거는 좀 졸업할 때까지 특히나 그 미적분 원 같은 데 가서도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좀 익숙해지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선은 이 px라는 2차 함수와 이 6x 더하기 2라는 1차 함수를 연립을 하면 근 몇 개? 두 개. 그 두 개가 누구누구?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아, 근을 알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요거 두 개를 바로 넘기세요. 바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 스텝을 밟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넘겨서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풀었을 때가 두근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인수정리에 따라서 최고치 함계수가 뭔지는 모르지만 일단 근 누구 나와야 되니까? 그럼 뭐야? 인수가 누가 있어야 돼? 그렇지. 이게 있어야 되고 3이 근이 돼야 되므로 이렇게 인수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px 구하라 그러면 요거 두 개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px 식을 이렇게 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a 곱하기 x 플러스 2의 x 마삼을 넘어와서 위에다가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된다고요. 요게 px의 모습이고 전개 필요하면 하시고 근데 그 다음 조건 봐봐. 그 다음 이게 첫 번째 문제의 조건이고요. 두 번째 문제의 조건이 뭐였냐면 px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요 22보다 작아지는 y는 22죠. 그게 상수함수죠. 이거 해봐요. 해가 x는 누구 빼고 다 된대요? 2 빼고 다 된다. 2가 아닌 모든 실수다 이랬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있는데 2차 함수가 얘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데 아래쪽에. 근데 2 빼고 다 그렇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이런 거 아니겠냐 이거야. 뭐 해야 돼? 접해야 돼.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2차 함수가 대부분 다 이 노란 선보다 아래에 있는데 여기 한 번만 아래가 아니지 않니 이렇게? 그치? 아래에 있다가 너만 아래가 아니고 또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근데 해가 누구 빼고 다 된대요. 야, 그럼 여기가 얼마나 되려고요? 여기 축을 주신 거예요. 축을 주신 거. 그러니까 px의 대칭 축이 얼마이다? 2라고 주신 겁니다. 정리 좀 해볼까요, 이거? 전개해버리면은, 자, 봐봐. 이게 ax 제곱 만들어지고, 요거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1x니까 마이너스 ax거든? 6x랑 합쳐버리면 얘가 이제 6 마이너스 a에 x 처리하시면 되고요. 상수항이 이제 마이너스 6a가 상수항이 생겼고, 뒤쪽에 2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아니겠니? 그치. 얘가 저 2차 함수 구조인 거야. 근데 얘가 대칭 축이 x가 얼마가 돼야 돼? 야, 니네 이거 축 공식 알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 이거분의 이거다. 축 공식으로 가시면은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 요게 얼마면 돼? 2면 된다는 소리야. 곱해봐. 여기 또 마이너스 6 더하기 a가 만들어졌고요. 곱하니까 몇 a? 4a가 돼버리면서 3a가 마이너스 6이었군요. a 값이 얼마인 걸 알게 됩니다. 마이너스 2걸 알게 됩니다. 최고참계에서 나왔습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꼭 집어넣어서 이제 전개하셔서 답을 내시면 그게 px가
되겠습니까? 다시 올 거 하시면